ETF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김지훈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점에서 딱 필요한 내용 오늘 준비해 오셨어요. 미국 암연구학회 AACR 지금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관련 ETF 투자 전략 오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AACR이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 암연구학회고요. 이제 아스코라는 종양학회, 임상종양학회, 그다음에 에스모라는 유럽 종양학회 이렇게 세 개가 가장 큰 학회입니다. 네. 4월 말에 이제 AACR을 먼저 시작으로 아스코가 5월 말에 있고 이제 에스모는 10월에 있게 됩니다. 네. 큰 게 두 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네. 이 올해 뭐 주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암과학과 약의 이제 만남.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암 관련해서 연구하는 부분들이 이제 약으로 빨리 반영돼서 이제 환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런 토대가 되겠다. 약간 이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암과학과 약의 만남 네. 이런 주제라고 하고요. 지금 학회 전에 주가가 아무래도 좀 항상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사실 늦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이 가장 늦은 시간이겠죠? 빨리 봐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죠? 암은 워낙 지금 가장 큰 질병이잖아요. 네. 인류가 모두 직면한 가장 큰 질병이기 때문에 사실 암과 관련되지 않은 바이오 기업은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기업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뽐내고 싶었던 자료를 뽐낼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특히 요즘에는 근데 제약사 쪽보다는 기술 수출하는 네. 바이오 기업 쪽이 더 주목을 받는다 그러던데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관세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완성 약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관세 영향에서 매출이나 이익이 일부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런데 그거랑 다르게 이제 기술 수출, 그다음에 암에 대한 바이오 연구라든지 뭐 다양한 바이오 연구들은 과학의 방향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오히려 무풍지대 아닌가, 관세나 이런 불확실성의 무풍지대로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암학회에서도 뭐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는 쪽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K 바이오 기업들 뭐 어디가 참여를 하게 되나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예. 이제 리가켄 바이오, 정말 많네요. 네, 보로노이, 한미약품, 뭐 파로사이 바이오, 제가 다 언급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것도 주요 기업이고요. 그 그래요? 이외에도 많은 기업이 참여합니다. 근데 이제 참여한다 그래서 다 모두 논문 초록을 메인 세션에서 발표하는 건 아니긴 해요. 네. 여러 가지 세션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부스를 참여하시는 데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주요 발표하는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이 꽤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들을 보면은 지금 요즘 시장에서 많이 거론됐던 기업들도 많이 몇 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ABL 바이오라든지 온코닉 테라퓨틱스 뭐 이런 쪽도 있고. 자, 이렇게 평소 이렇게 항상 많이 참여들을 하나요? 아니면 뭐 올해가 뭐 특별히 더 많거나 그런 건가요? 점점 조금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점점 네, 점점 많아지는 느낌이고 이제 몇 년 전에만 해도 AACR이라는 게 있다 이랬었는데 이제 좀 더 많아지고 또 초록 데이터 발표 이런 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새로운 기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내용도 이번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부장님 어디를 이 중에 좀 주목해 볼 만합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ADC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항체가 독성 약물을 달고 들어가서 이제 암세포의 빵 안에 터트리는 이제 트로이의 목마 같은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제 일본의 다이치 산교가 가장 대표 기업이고요. 국내에서는 리가켄 바이오가 이제 단연 앞서 있는데요. 이제 리가켄 바이오도 여러 가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 보시면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이미 기술 수출한 저기 셋째, 네 번째 보시면 소티오, 그다음에 IKS는 익수다 이런 제약회사들이 이제 리가켄 바이오한테 기술 수출 받은 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맨 위에 보시면 LCB39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팅 아고니스트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물질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요것도 이제 많은 그 바이오텍 기업들이 도전하고 있는 물질인데 아직은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보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 굉장히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리가켄 바이오요. 또 있나요 혹시? 네, 또 그다음엔 보로노이가 있는데요. 보로노이가 이제 VRN11이라고 해서 기존의 폐암의 내성이 있는 폐암약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보로노이. 네. 이게 또 있어요 혹시? 보로노이까지?
그 이후에도 이제 네. 유한양행도 있고 또 네. 유한양행이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ABL 바이오, 이제 GSK랑 큰 딜을 한 ABL 바이오가 유한양행의 라이센스 아웃한 제품에 대해서도 또 예. 발표가 있고요. 또 유한양행 자체로도 그 유명한 이제 그 레이저 티닙, 그 예. 존슨앤존슨에 이미 그 기술 수출한 그 레이저 티닙에 대해서 이제 단독으로 발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군요. 자, 행사 당일에는 뭐 세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당일 돼서 오르는 뭐 그런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말씀 주신 것들 중에 뭐가 가장 좀 기대가 되시는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조심스러운데요. 네, 아무래도 그 리가캠 바이오의 그 새로운 기전에 대해서는 좀 시장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고요. 리가캠 바이오요? 네, 근데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일부 기업의 바이오 결과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공시가 나오면서 좀 바이오 업황에 대한 지금 투심이 조금 물러선 상황인데 예. 확실히 이제 임상 데이터는 사실 이제 열어봐야 알긴 합니다. 이게 약간 판도라의 상자 같은 경향은 있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또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환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거 하나만에 걸쳐져 있지 않더라도 원래 기술력이 탄탄한 회사가 여기서 뭔가를 더 좋은 거를 발표했을 때 긍정적일 거다. 이런 기업들에 사실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리가캠 바이오나 이제 ABL 바이오가 좀 안전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언급해 주실 때 가장 처음으로 언급해 주신 종목이 아무래도 가장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리가캠 네네. 바이오를 처음 언급해 주셨는데 네. 자, 우리가 기억을 해보고요. 자, 우리가 이 중에서 사실 뭐가 이번에 주목을 받을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네. ETF로 대응하는 방법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ETF들이 여기에 좀 해당이 될까요? 이제 바이오나 이제 헬스케어 들어간 ETF들이 대부분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고 있고요. 예. 네, 요새는 바이오도 이제 액티브 ETF는 저희가 처음이었는데 요새는 되게 많이 나와서 액티브 ETF도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제 뭐 탑10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좀 압축해서 가져가는 형태고 대부분 액티브 ETF는 이제 그 운용력이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좋은 종목을 선별해서 이제 오버웨이트, 언더웨이트를 이렇게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텍도 있지만 예. 미용 관광, 의료 관광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네, 이런 부분도 사실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캐시카우거든요. 네. 국내 엄청 관광객들이 뭐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성형외과로 오는 줄 알았더니 피부과로 몰려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안티에이징이 워낙 글로벌 큰 화두다 보니까 또 한국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미용, 의료, 관광을 많이 오시고 그게 또 텍스프리 혜택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관련된 기업들도 사실 수출로도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네. 국내 그 관광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이오 헬스케어 그 상품을 보실 때 그런 바이오텍 대표 기업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네. 그리고 이런 캐시카우가 확보된 안티에이징 뷰티 관련된 상품들 기업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이제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바이오 액티브 ETF들은 패시브랑 다르게 포트폴리오가 계속 바뀐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요즘에는 말씀하신 쪽에 주목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뭐 안티에이징이나 이쪽을 좀 주목하는 건가요? 네, 액티브가? 그렇게 양축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 관세 폭탄이 오더라도 결국 한국의 그런 안티에이징 물질들이 가장 싸고 좀 수출 대응력이 높거든요. 예.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고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관세를 맞는다고 해도 그 가성비의 영역에서 매력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안티에이징 같은 경우는 저도 여자지만 아무래도 이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돈이 없어도 미용에는 쓸 돈은 써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잘 구축된 포트폴리오를 고르시는 게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김지훈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